자, 오늘은 조회 명령어, 우리가 공부할 조회 명령하고 그 다음에 폴리선, 그 다음 다중선 이렇게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조회 명령어입니다. 화면에 원을 하나 그렸고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 하나, 선 하나 그려보시죠. 자, 리스트라는 명령어는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3개 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라인이고 레이어가 0에 있고 시작점은 이렇고 끝점은 이렇고 선의 길이는 이렇고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원이고 레이어 0에 있고 중심점의 좌표, 반지름, 원둘레, 면적 이렇습니다 라고 화면상에 내가 지정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 그게 리스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디스트입니다. 디스트. 이 디스트는 좀 많이 써요. 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명령어입니다.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점 2개 찍으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스턴스 명령을 찍으면 뭐도 나오냐면 이렇게 앵글도 나옵니다. 각도도 나와요.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찍느냐. 제가 여기를 시작점으로 찍고 여기 끝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도예요. 이만큼의 각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길 첫 번째 점으로 찍고 여길 두 번째 점으로 찍었어요. 여기가 0도입니다. 이만큼의 각도가 체크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종종 거리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는데 이 두 개의 수평선 간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턴스 그리고 디스턴스 중간점에서 수직점으로,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이 이렇습니다 라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 2개 그려놓고 이렇게 말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옵셋 50 그려놓고, 그리고 한번 해보시죠. 디스턴스 미드포인트와 퍼펜디큘라로, 그러면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각도가 항상 이렇게 정수로 떨어집니다. 항상 각도가 정수예요. 다시 볼까요? 디스턴스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정수로 떨어집니다. 이거 정수 아닌데 정수로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 봐야 될 명령어는 유니트입니다. 유니트. 자, 유니트 명령을 실행하면 단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에 대한 단위, 랭슨, 길이에 대한 단위죠. 보시면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옵니다. 디시멀, 그리고 소수점 4자리까지, 각도, 디시멀, 십진법이란 뜻이고 소수점이 없어요. 최소 한 자리나 두 자리는 봐야죠. 자, 제가 2자리까지 맞춰놨습니다. 클럭와이즈 그러면 시계 방향, 이거 체크 안 하면 반시계 방향, 기본 단위 밀리미터. 여기를 인치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면의 기본 단위가 인치로 바뀌는 거죠. 네,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보죠. 디스턴스. 자, 여기 XY 플랜, 앵글인 XY 플랜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입니다. 둘 다 계산기예요.
CAL은 커맨드에서 쓰는 계산기고 CALC는 대화 상자로 쓰는 겁니다. CALC 컬큘레이터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로 쓰는 거고, 그냥 CAL 쓰면 이렇게 화면에 수식을 쓰는 겁니다. 5 더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9가 나오는 거죠. 5 더하기 2 곱하기 2는 그럼 9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커맨드에서 쓰는 거와 대화 상자입니다. 계산기입니다, 둘 다. 자, 이번엔 에어리아입니다. 에어리아는 면적입니다. 면적. 사실 여기서 쓸 수 있는 명령어는 디스트 명령어와 에어리어 명령어 두 개입니다. 물론 유니트도 종종 쓰고 컬큘레이터도 종종 쓰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와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면적 명령어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면적 계산이에요. 아니? 많이 했어요. 왜 면적 계산을 할까요? 뭐 건축 같은 경우는 평수 계산해야죠. 평수 계산하면 뭐 할까요? 자재요. 자재 계산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천정에 지금 이거 석고보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석고보드가 몇 장 들어가 있을까요? 갑자기 안 나오죠, 그죠? 이 천정 전체의 면적 나누기 이 석고보드 한 장의 면적. 그러면 석고보드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닥에 타일 들어가 있잖아요. 이 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자재 발주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전날이나 전전날.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 면적 나누기 이 타일의 한 장 면적이요. 그러면 수량이 나옵니다. 벽돌도 마찬가지예요. 벽돌도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 한 장 면적. 시멘트나 모래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그 기초가 어디예요? 면적입니다. 기계 같은 경우 기계 부품, 특히 철의 중량 계산을 좀 해야 돼요. 면적이 필요하죠. 면적에 높이를 곱하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곱하기 비중. 그러면 해당 철의 중량이 나오는 거죠. 철의 중량이 7.9인가요? 네, 비중이. 그래서 그걸 곱해야 비로소 중량이 나오게 됩니다. 철 같은 경우는 1kg당 단위로 나오죠. 1kg당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면적 계산이 잘 돼야 나중에 이제 이런 자재에 대한 혹은 견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면적을 끄집어내려면 에어리아 면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봅시다. 면적은 기본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죠. 원의 경우는 파이 r 제곱이고 원둘레는 2 파이 r입니다. 그죠? 뭐 사다리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기본 단위가 뭘까요? 면적의 기본 단위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자, 1m는 1000mm라고 했습니다. 1m 곱하기 1m는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되면 1m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자꾸 찍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걸 단위 환산을 빨리 하려고. 이해되셨나요? 자, 보시죠. 렉탱글 1000, 1000
가로 세로 1m짜리 사각형 서클 500 반지름 500인 원.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만 그려보시죠. 자, 에어리아입니다. 에어리아, 이거 AR이 아니구나. AA구나. 네. 면적 명령어가 A네요. 단축키가. 자, AA 면적 에어리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물론 오브젝트 애드 에어리아, 서브 에어리아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코너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그리고 엔터. 그러면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점을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이 원은 어떤가요? 이 원은 어떤가요? 찍을 점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각형은 점을 4번 찍으면 돼요. 그런데 원은 찍어야 될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오브젝트라는 명령어로 그냥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면적과 원둘레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이 오브젝트는 폴리곤도 가능해요. 이렇게. 자, 500mm. 지금 얘는 폴리곤입니다. 에어리아 클릭해주면 바로 계산돼요. 다시 말하면 폴리라인도 오브젝트로 계산이 됩니다. 렉탱글이죠? 오브젝트로 한번 클릭하면 돼요. 굳이 어렵게 점을 막 찍지 않아도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일반 라인과 서클을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명령어.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조인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을 그려서 면적 계산해 보시고 사각형도 오브젝트로 면적 계산해 보시죠. 여기다 원을 그려보죠. 서클 반지름 500. 아이고, 500 너무 크다. 서클 반지름 200. 자, 여기도 마찬가지. 트림.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다시 여기도 트림.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이렇게 복합적이란 말이죠. 단순히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선에 원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복합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럴 경우 도대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죠. 바로 조인이요. 조인 기억나시죠? 네. 라인을 선택해주면 그 라인을 뭘로 바꿔줘요? 폴리선으로 바꿔줍니다. 너무 복잡하면 한 번에 안 돼요. 조인. 그냥 동시에 한 번에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뜨죠. 10개의 세그먼트가 조인되었습니다. 한 개의 폴리라인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폴리선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조인.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1개의 세그먼트가 2개의 폴리선으로 조인되었습니다.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다시 조인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이렇게 조인으로 만들어 놓고 폴리선으로 만들어 놓고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얘와 얘를 합산한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이 세 개를 합한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씩 해서
계산기로 더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자, 보세요. 에어리아.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add 에어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add 에어리아. add는 더하기란 뜻이죠. 에어리아는 면적이고, 면적 더하기입니다. 면적 더하기를 누르면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과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 계산하는 방식, 그 다음에 면적 빼기가 들어갑니다. 자, 오브젝트로 하나씩 클릭하면 됩니다.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세 번 클릭. 그러면 이렇게 토탈 면적이 나와요. 지금 현재 add 모드고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더 이상 없으니까 엔터. 더 이상 없으니까 엔터. 그럼 이렇게 토탈 에어리아가 나옵니다. 2.2m 제곱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반지름 50짜리를, 아니 너무 작네요. 자, 서클 반지름 100짜리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거의 면적인데 요만큼을 뺀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 이런 게 더 흔한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면적 계산하기, 에어리아. 제일 먼저는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엔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면적 빼기로 들어갑니다. 면적 빼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똑같아요. 점을 찍어서 면적 뺄 것인지 객체를 선택해서 면적을 뺄 건지. 지금 면적 빼기 상태니까 면적 더하기 상태로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브젝트로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면적이 빠진 거예요. 자, 엔터. 그러면 토탈 면적이 이렇게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면적 명령어는 일단은 전체 면적을 계산해요.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전체 합산된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 두 개, 아니 이 세 개의 전체 면적을 계산할 겁니다. 에어리아, 먼저 add 에어리아로 전체를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엔터.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뺄 거를 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방법 이해되시나요?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혹은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면적을 계산하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뒤에 딸린 add 에어리아하고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두 개는 뭐냐면 면적 합산하기, 면적 빼기예요. 그러니까 면적 합산하기 들어가도 얘 두 개는 딸려올 수밖에 없어요. 면적 빼기 들어가도 이 앞에 두 개는 딸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이 그거죠. 면적 합산하기로 해서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엔터. 서브트랙트, 즉 면적 빼기로 들어가서 나머지 면적을 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 간단한 상식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평이라는 단위가 있죠. 자, 한 자라는 단위도 있고 인치도 있고 피트도 있습니다. 자, 한 자는 몇 밀리죠? 보통은 우리가 아이고 잊어버렸다. 뒤에 30.4인가 그래요? 30.48cm. 자, 아니다. 1피트가 30.48이고요. 한 자는 30.3cm. 1피트는 30.48cm. 1인치는 2.54cm. 그죠? 그러니까 우린 단위에 좀 밝아야 돼요.
한 자는 손바닥 한 뼘을 의미합니다. 손바닥 한 뼘인데 여러분들 한 뼘이 30cm가 되나요? 안 되죠. 원래 그 삼국시대 있죠. 아주 옛날에는 한 자가 15cm였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15cm였는데 이제 사람들의 키가 커지니까 조금씩 커진 거죠. 그래서 20cm도 됐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개화기죠. 개화기 구한말 개화기 거쳐서 지금의 30.3cm로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왜 30.3cm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자는 30.3cm. 1피트는 뭐냐면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하나예요. 그래서 30.48. 좀 근거가 있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둘 다 치수가. 인체를 기준으로 하죠? 네.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바로 이렇게 인체를 기준으로 한 치수. 다시 말하면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1인치는 2.54cm고 1피트는 1인치 1인치 곱하기 12입니다. 1피트는 1인치 곱하기 12 하면 1피트가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 중에 평단위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죠? 평단위를 종종 사용해요. 그러니까 집을 볼 때 이거는 뭐 32평형입니다. 이거는 뭐 28평형입니다. 이건 24평형입니다. 평단위를 사용하죠. 한 평입니다.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3.3 미터 제곱입니다. 한 평은 3.3 미터 제곱이고, 그러면 3.3 미터 제곱은 가로 세로가 얼마일까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1.8m 곱하기 1.8m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자 곱하기 6자예요. 가로 6자, 세로 6자. 그게 한 평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요. 현장에서 쓰려면 조금 더 하나 알고 있어야죠. 해배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해배라는 단어도 있고요. 르베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 처음에 현장 가가지고 되게 당황했어요. 해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게 뭐지? 좀 지나지 않아서 루베라는 걸 쓰더라고요. 루베는 또 뭐지? 이거 둘 다 일본 말입니다. 해배, 루베 다 일본 말이에요. 자, 해배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평방미라고 되고, 루베는 입방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평방미, 입방미? 한자라 언뜻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평방이란 얘기죠.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이에요. 면적입니다. 저 평방미라는 단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헤이베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해배가 된 거고, 루베가 루이베인가 그래요. 그래서 루베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배는 면적을 의미하는 일본 말이고요. 루베는 부피를 말하는 일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미콘차 아시죠? 레미콘차 부를 때 오늘 5루베 보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레미콘 하나가 5루베인가 6루베인가 그렇거든요. 레미콘차 가득 채우면 5루베인가 6루베인가 그래요. 그래서 레미콘 회사에다 전화해서 오늘 5루베 보내주세요, 6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 더요. 아까 하다가 말한 것 중에 철의 중량 계산하기요. 부피의
비중입니다. 비중은 물 1cm, 1cm, 높이 1cm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물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세제곱센티미터를 물의 비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가벼우면 물에 뜨는 거고, 이거보다 무거우면 물에 가라앉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0.4에서 0.8 사이가 됩니다. 많이 가볍죠. 그러니까 물에 뜨는 거죠. 근데 철 같은 경우는 비중이 7.8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가라앉는 거고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비중. 비중이 센티미터 세제곱입니다. 센티미터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로 나오냐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비중이 단위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냥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퍼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나오게 돼요. 그냥 미터로 해서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비중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나와요. 이게 철의 중량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폴리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폴리선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선을 어떻게 해요? 폴리선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조인이었죠. 이렇게 폴리선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폴리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P라인, 시작점, 넥스트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그냥 폴리선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P라인을 통해서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P라인 시작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몇 가지 옵션들이 나옵니다. 아크, 호그리기, 하프 위드, 반폭, 랭슨, 길이, 언두 취소하기, 위드, 폭. 위드와 하프 위드는 같은 겁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위드 5mm. 끝나는 부분도 5mm. 자, 어떤가요? 굵은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P라인 시작점 지정하고 위드 0 엔터 0 엔터 두 번을 지정해 줘야 돼요. 시작하는 부분, 끝 부분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셔야 선의 굵기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두 개 한번 그려 보시죠. P라인 시작점 지정하고 위드. 그러면 스타팅 위드가 나와요. 0 엔터. 엔드 위드 끝나는 점 10 엔터. 적당히 길이를 지정해 줍니다. 그럼 화살표처럼 나와요. 그러나 엔드 위드로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죠.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시작점 조금 선을 그리고 위드 10 엔터 0 엔터.
다시 with 0엔터 10엔터 다시 with 0엔터 0엔터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P라인 시작점 지정하고 여기 자, 제가 이만큼 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크 호입니다. 호를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호를 그리고 다시 라인 그럼 선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크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죠. P라인 아크 자, 절반씩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아크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조인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하면 불편해요. 이건 잘 안, P라인은 많이 안 쓰고 어쩌다가 한 번씩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만 잘 익히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이제부터 쓸 것 잘 보세요. P라인으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시 P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이 이렇게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두 개죠. 우리가 쓸 거 뭐냐면 바로 P-에디트예요. 폴리라인 에디트의 약자인데 P-에디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클로즈,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오픈, 클로즈, 오픈.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조인이요. 요 조인. 이 명령어입니다. 예전에는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없었어요. 그 전부 P-에디트의 조인만 썼습니다. P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선 바로 얘를 썼어요. P-에디트의 조인이요. 하도 이것만 쓰니까 다른 거 안 썼어요. P라인도 안 쓰고 P-에디트에 있는 다른 내용 하나도 안 쓰고 요거 하나 썼어요. 조인. 그래서 오토데스크사에서 조인 명령을 만들어낸 겁니다. 조인 그리고 다른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건 없고 여기 피트 곡선 그 다음에 스플라인 곡선 디커브 그리고 위드 선의 굵기죠. 이렇게 선의 굵기를 바꾸는 얘도 뭐 별로 쓸 일이 없는 게 우리 이렇게 컨트롤 1키 누르면 속성창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굵기 조절해요. 굳이 P-에디트 들어가서 선택해서 명령어 쓰지 않아요. 자, 위드 한번 바꿔보시고 피트 곡선으로 그 다음 스플라인 곡선으로 디커브로 자,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다중선을 공부하고 여기 있는 도면을 그려볼 겁니다. 건축 도면의 벽면이죠. 이 벽면을 쭉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문, 방문 그리는 거 별도로 설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구들까지 한번 쭉 다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과제물은 계속 저장해 두세요. 과제물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과제물 주소예요.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명령어는 ML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선의 모양을 만드는 게 ML 스타일이고 맵라인은 다중선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고 ML 에디트는 다중선을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명령어가 3개로 됩니다. 이후로 나오는 명령어들은 최소 2개에서 3개예요. 스타일을 지정하고 드로잉, 그리고 에디트, 수정하고 이렇게 항상 3개가 한 짝이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건 다 그래요. P라인도 그렇죠. 선을 그리고 수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유형 만들고
그리고 수정하고. 이 뒤에 나오는 해치라고 제가 밑에다 적어놨죠. 원래 해치 에디트가 하나 더 있어요. 해치 에디트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면 스타일, 글자의 모양 만들고, 텍스트 앤 텍스트, 문자를 쓰고, 텍스트 에디트, 수정하고. 이해되시나요? 세 개가 한 짝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멀티라인입니다. 근데 이 멀티라인은 완벽한 명령은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완벽한 명령은 아닙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쓰다가 어느 한 순간 탁 막힐 겁니다. 그럼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그냥 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분해해버리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멀티라인입니다. MS 스타일. 자, 선의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뉴 버튼과 뉴 버튼 보이시죠? 새로운 선의 유형 만들고, 모디파이, 이미 만들어진 선의 유형을 수정하고, 로드 세이브, 외부 파일로 저장하고,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로드, 불러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new modify가 되겠죠. 자, new 버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start with,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복사해서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스타일 네임, 이름이죠.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W200이라고 했습니다. 벽이 200짜리가 있고 420m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continue.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달아봤습니다. 벽 200mm.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기는 잊어버리세요. 왼쪽 안 써요. 왼쪽 쓸 일 없어요. 오른쪽만 씁니다. 오른쪽만 쓰고 위쪽에 주석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선의 두께가 나와요. 선의 간격이 나옵니다. 여기 선의 간격. 어딘지 모르지만 원점이 있는 거죠. 이 원점에서 0.5mm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0.5mm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원점을 지나가는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가는 선이 있어요. 원점이 아니고 원점을 지나는 선이에요. 이 선에서 플러스 0.5, 마이너스 0.5. 그럼 몇 m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총 1mm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원점을 지나는 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 플러스로 여기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는 순간 해당 정보가 여기로 다 넘어옵니다. 선택을 하면 해당 정보가 그냥 이렇게 넘어와요. 이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건 옵셋 값밖에 없습니다. 칼라 라인 타입 다 안 써요. 칼라 라인 타입 안 써요. 어디서 써요? 레이어에서 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칼라 라인 타입은 안 써요. 뭐만 써요? 옵셋 값만 씁니다. 자, 벽이 200mm짜리 벽이 이런 벽들이 그래요. 이런 벽들. 실내와 실내를 나누는 벽들 있죠? 이런 벽들이 200mm짜리 벽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경량벽이란 말이죠. 여기 중간에 경량철골을 세워서 만든 벽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경량철골이 두께가 120mm예요. 이 경량철골 두께가. 그리고 여기 석고보드를 한 장 바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경량철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는 거죠. 경량철골 이 두께가 120mm입니다. 석고보드는
10mm예요. 이건 120에 양쪽이니까 20mm가 붙는 거죠. 그럼 140mm. 근데 석고보드를 이렇게 두 장 칠 수 있어요. 석고보드를 한 장 치게 되면 1P 쳤다고, 그러니까 1P라고 얘기하고, 1P 쳤다라고 얘기하고, 두 장을 넣게 되면 2P 쳤다고 합니다. 2P가 되면 40이 붙는 거죠. 120에 40. 그러니까 160mm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가벽이에요. 이런 벽들은 가벽입니다. 언제든지 부셨다가 다시 세우는 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 있죠. 시멘트를 지은 집들 있죠. 이런 건 경량벽이 아닌 거죠. 부셔서 허물고 다시 세우고 이런 벽들이 아닌 거죠. 벽돌을 쌓고 시멘트로 마감한 벽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200mm가 돼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100mm, 아래로 100mm. 그럼 200mm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간격을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으로 바꿉니다. 선택하고 플러스 100, 선택하고 마이너스 100. 자,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W200짜리 벽이 나오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39번 게시물에 보면 벽 크기와 단면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좋아요. 보통 이게 벽돌의 크기예요. 벽돌이고 벽돌의 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쌓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 아래 보시면 얘가 이제 벽돌의 크기입니다. 벽돌의 크기예요. 벽돌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90mm예요. 여기가 190mm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가 57mm입니다. 그런데 57mm보다는 60mm라고들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10mm씩 더 붙입니다. 줄눈이죠. 줄눈을 붙여가지고 100에, 200에, 70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벽돌의 크기예요. 벽돌을 쌓는 거에 따라서 자 90mm입니다. 얘는 0.5B 쌓기라고 해요. 얘는 그대로 쌓았다고 해서 1.0B 쌓기라고 하고 얘는 1.5B 쌓기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건 요건 단열재예요. 그래서 얘를 1.0B 공간벽 쌓기라고 하고 자 0.5B에 1B죠. 그래서 얘는 1.5B 공간벽 쌓기. 얘는 0.5에 1.5입니다. 그러니까 2.0B 공간벽 쌓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요거 우리가 지금 그렸던 게 체크했던 게 요거 이 벽돌이 되는 거죠. 190짜리 아까도 얘기했죠. 200mm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쓸 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얘입니다. 이쪽이 실외입니다. 이쪽이 실내예요. 이해되셨나요?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나 혹은 벽돌을 200mm짜리 벽을 쌓습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 단열재 붙이고 그 다음에 마감합니다.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단열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공기, 외기라고 하죠. 흔히들. 외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단열재 역할이죠. 그래서 벽 두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190, 여기 120, 여기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귀찮아요. 자, 200mm, 여기가 120mm, 여기가 1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중심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벽체의 중심선이 여기 있고 이쪽이 바깥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100mm, 120mm, 100mm
그 다음 이렇게 100mm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0이 있고요.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00mm, 마이너스 100mm. 요 두 개가 벽체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50mm를 더 플러스하면 얘가 단열재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다시 100mm를 플러스하면 얘가 마감벽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됩니다. 0 똑같아요. 이거는 여기도 마이너스 100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100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 100mm에서 얘를 더해야 됩니다. 250이요.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몇 mm 떨어져 있나요? 결론은 250mm 떨어져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350 단열재 120으로 갑시다. 12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항상 이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게 이거죠. 이렇게 간다라고 오해하는데 이게 아니고 중심선에서 벽체까지, 중심선에서 단열재까지, 중심선에서 마감벽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리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new. 이번엔 W420. 자, continue. 자, add 버튼을 누르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220. 다시 add 32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00, 100, 220, 320 이렇게요. 얘는 420mm 벽이 됩니다. 그리고 OK.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보시면 바로 여기 커런트 멀티라인 스타일이 뭐로 되어 있나요? 스탠다드죠? 네. 예를 들어서 420을 선택하고 여기 셋 커런트를 누르면 이렇게 420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현재 작업하는 다중선은 삭제가 되지 않아요. 삭제 안 됩니다. 수정은 가능하네요.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멀티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진 경우 네. 멀티라인으로 그려진 경우 모디파이도 안 되고 리네임도 안 되고 딜리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미 한번 그려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난 중간에 이걸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얘를 수정하면 도면에 있는 내용이 다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 기술이 안 나온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자, 앱라인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실행해 보시죠. 앱라인을 실행하게 되면 이 위에 세팅 나오죠. 현재 설정값. 저스티피케이션 이꼴 탑으로 잡혀 있고 스케일 이꼴 20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케일 20으로 돼 있죠. 20배 크게 그려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거죠. 지금 420으로 그려놨는데 우리가 420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걸 몇 배가 되라고요? 20배가 되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바로 저 스케일 값입니다. 저 스케일 값을 안 바꾸면 420에 20배가 돼버리는 거죠. 엄청 크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스케일을 얼마로 바꾸면 돼요? 1로 바꾸는 겁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은 좀 냅두셔도 좋아요. 자, 저스티피케이션은 이겁니다. 탑, 제로, 바툼 3개예요. 먼저 탑입니다. 선이 이렇게 위에가 기준이 돼서 끌려 나옵니다. 이게 탑이에요. 다시 볼까요? 바툼은 아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제로는 이렇게 중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중간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로점 있죠? 제로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제로를 기준으로 놓고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을 제로로 맞추시면 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자리 맞춤이란 뜻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중심선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과제물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과제물 번호가 50번이었죠? 50번. 자, 이렇게 생긴 과제물입니다. 제일 먼저 중심선부터 그리시면 돼요. X라인 0도, 90도.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세팅합니다. 이렇게 그리도록 하죠. 여기를 체크하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옵셋 4300, 다시 옵셋 2400, 다시 옵셋 3000. 그러면 오른쪽은 끝났네요. 하나, 둘, 세 개. 자, 트림으로 지웁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갑니다. 옵셋 1300, 다시 옵셋 3300, 다시 옵셋 4000, 다시 옵셋 3600, 다시 옵셋 1800. 자, 그러면 중심선이 다 맞춰졌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는 없는 거고, 여기도 없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요 선을 중심으로,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아래쪽은 내려온 게 없네요. 트림. 그래서 싹 지우면, 네, 이 위에는 됐고요. 다시 이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옵셋 2400, 여기가 2400, 요 선이 2400이죠. 옵셋 2100, 옵셋 1200. 네, 나머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보죠. 옵셋 4200, 옵셋 1800, 다시 1600, 1900, 나머지 4500. 선의 모양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필렛, 나머지 트림.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중심선이 다 그려졌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욕실입니다. 욕실의 크기가 안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을 하나 그리시고 라인, 이 선의 중간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하나 그리시고 중간점에서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중심선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중심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로 놓고 보면 중심선이 안 보이죠. 그죠? 우리 라인 타입 공부할 때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라인 타입 스케일, 선 종류 축척.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어디 봅시다. 라인 타입, 그리고 왜 안 나올까요? 어디 있을까요? 선의 옵셋 트림, 여기 있네요. 공부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억은 없어요. 자, 라인 타입 스케일, 선 모양 크기요. 바로 이 값을 바꿔줘야 돼요. 자, 라인 타입 스케일 50. 어떤가요? 선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한 20이면 무난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축적 계산을 나중에 해봐야 하긴 할 것 같아요. 이 도면은 A4 기준 1대 100도면입니다. A3로는 나중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한 1대 80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멀티라인 확인합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 제로고 스케일은 1이고 스타일은 W420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W420이 맞나요? 확인해 보시죠. 멀티라인, 그 다음에 멀티라인은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이 아니고. 멀티라인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보세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안과 밖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바깥쪽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충분히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단열재가 들어가는 벽만 클릭해서 그립니다. 자,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은 클로즈. 여기 클로즈 명령어 있어요. 이렇게. 클로즈 명령어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싹 정리가 됩니다. 그럼 벌써 바깥쪽은 끝났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M라인. 바로 여기 스타일이요. 이번엔 200mm짜리 벽을 그려야 돼요. 그죠? 420mm짜리는 이렇게 외벽이고 200mm짜리 벽은 내벽이란 말이죠. 이렇게 실내와 실내를 나누는 내벽이란 말이죠. 그 여기서 200mm짜리 벽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 스타일 명령을 통해서. 눌러보시면 여기다 직접 쓰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면에 이렇게 적혀 있는 벽의 이름이 나와요. W20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W200 이렇게요. 그러면 스타일이 바뀌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ML 스타일이요. 지금 보시면 여기 W20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셋 커런트 눌러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M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ML 스타일. 그 다음에 선택하고 셋 커런트. 그리고 OK. M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스타일이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M라인에서 스타일 명령어로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그 다음에 ML 스타일이죠. ML 스타일에서
세커런트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자, 나머지입니다. 끝점, 끝점. 다시 한번 끝점, 끝점. 자, 내벽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값이니까 오른쪽 왼쪽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전혀 의미가 없죠. 그냥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벌써 벽체를 다 그렸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ML 에디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ML 에디트 보시면 이렇게 절반으로 뚝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씩 또 다시 짝지으시면 돼요. 자, 먼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나눠져 있는 경우, 자, 잘리고 통과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클로즈 돼 버렸죠. 이해되시죠? 통과되는 게 나중 선택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오픈 클로스입니다. 잘리고 통과하고 여기가 지금 통과하고 있고 여긴 잘렸죠? 근데 어때요? 여긴 닫혔고 여긴 열렸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머지 크로스. 다 이렇게 결합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L 에디트 클로즈 T예요. 여긴 다 T입니다. T란 얘기는 결국은 트림이란 얘기입니다. 남을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가 남아있고 여긴 통과하고 다시 남아있고 통과하고 다시 볼까요? 남아있고 통과하고 다시 볼까요? 남아있고 통과하고 클로즈 T입니다. 오픈 T고 머지 T입니다. 확실히 크로스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닫히고 열리고 합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ML 스타일. 이거 ML 에디트. 자, 코너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코너를 조인해주는 기능. 이렇게 코너를 조인해주는 기능. 다시 ML 에디트. 자, 싱글 컷입니다. 이렇게 요만큼을 잘라주는 거. 그 다음에 커트 올 전체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커트 올. 싱글 컷은 중간에 이렇게 잘라주는 걸 싱글 컷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싱글 컷이 되는 거고, 얘가 커트 홀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림이나 브레이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 끊어진 거 아닙니다.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L 에디트에 보시면 웨일드 올로 다시 이거 연결할 수 있어요. 조인해 줄 수 있습니다. 웰드가 용접하다란 뜻입니다. 용접해서 다시 붙이겠습니다. 우리 CAD 명령어로 말하면 조인 기능인 거죠. 자, 이렇게 4개 한번 해보시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자, ML 에디트 요거 2개만 더 합니다. 자, add vertex하고 delete vertex가 있습니다. add vertex는 정점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요. 정점이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M9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바로 요 꺾어진 점들이 벌텍스, 정점들이란 뜻입니다. ML 에디트 바로 딜리트 벌텍스가 이 정점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점 삭제 기능이 딜리트 벌텍스고 add 벌텍스가 정점 추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정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